We have the worst trade deals all over the world. South Korea,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당선인 만나셨잖아요. 네. 어떤 주제로 대화하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에 관세 부과, 폭탄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외교 공백까지 우리나라는 더해줬죠. 그러면서 대미 수출 기업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연줄 찾기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마저 돌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먼저 지난 2019년 방한 당시 국내 주요 대기업 회장들과 인사를 나눴던 트럼프 당시 당선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Hyundai, Samsung, and CJ Dosan and SK Group all here this morning. They're all here represented by their top people. We hope that you'll continue to expand. Could I ask you all to stand up, the three folks? Hyundai, Samsung, CJ, and SK.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it. We'll see you later. It's an honor to be with you. There's great business genius. 트럼프가 당시에는 대통령이었고요. 대통령이 돼서 이제 와서 만난 그때 2019년도의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 장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트럼프 2기 시대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런데 과연 누구를 만날 것인가? 정계 인사도 아니었고 재계 인사 중에서도 우리가 딱 하면 떠오르는 재벌 총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글쎄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아니고 정의선 회장도 아니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란 말이에요. 네. 다들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경제 전문가들이나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네. 인물이 툭 튀어나온 셈이 됐죠.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거나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네. 재계1위 삼성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네. 뭐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먼저 만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다? 그래서 고개를 갸웃하게 됐죠. 신세계그룹 하면 사실 내수 위주의 사업이 그룹 전반적인 사업의 포트폴리오고 특히나 식품 유통.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니까 말이죠. 재계 순위도 10위예요. 신세계그룹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중량감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떨어지는 네. 그룹인데 어떻게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주인공이 됐을까? 1차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장남, 네. 트럼프 주니어의 막역한 사이,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아들이랑 싶습니다. 친하니까 제일 먼저 만났을 것이다. 그냥 단순히 친한 정도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되게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고 네. 두 사람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네. 그걸 바탕으로 친분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는데 소위 남자들끼리 친하면 서로 이렇게 편하게 호칭하잖아요. 형 동생 한다 그러잖아요. 네, 형 동생 하잖아요. 네. 이 두 사람도 서로 브로라고 서로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아하. 굉장히 막역한 사이고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게 된 것도 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다.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식품 유통업이 주업인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재계 인사들 가운데 이 관세 폭탄도 예고돼 있고 네.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식품업계는 사실 원자재 값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관세까지 때려 맞으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원래는 비상인데 저런 경우에는 그럼 신세계 그룹은 미국 수출에 뭔가 좀
파란불이 켜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나쁠 건 없겠죠.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앞으로 있을지 모를 식품업계와 관련된 관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정보를 좀 네. 얻어간다라든지 아니면 식품업계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한다라든지 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충격이 왔었을 때 덜하게 좀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실제로 우리가 K푸드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지난해 굉장히 급증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기존에 수출했던 국가들이 대부분은 중국 아니면 일본 중심이었다면 네. 미국이 차세대 핵심 수출 지역으로 부상을 했어요. 네. 그런 건데서 보면은 신세계도 역시 차후에 미국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해 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신세계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경기도 화성에 네. 초대형 테마파크를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만남과는 상관없는 거 그 전에부터 있었던 전에부터 계획이- 있었긴 한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엔터 기업이죠. 파라마운트와 공동으로 투자해서 아하. 화성에다가 초대형 테마파크를 짓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아마 이번 만남에서도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일까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같이 금융 쪽에 문외한인 사람도 그러면 신세계 다른 그룹들한테 좋은 뉴스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어제 오늘 신세계 관련 회사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네. 신세계 INC라는 회사는 지금 25.37%가 올랐어요. 이게 한마디로 트럼프 만난 효과입니까? 당연하죠. 아, 그래요? 지금 아시겠지만 트럼프 말 한마디, 트럼프가 어떤 관세 정책을 할 거다라는 것 하나에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게 우리 증시의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영진 회장이 대한민국 최초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그 자체는 굉장히 임팩트가 큰 이슈이다. 어떻게 보면 신세계 관련주가 호재를 만났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 안 그래도 불경기에다가 특히 식품 유통업은 글쎄요,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수 불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영진 부회장이 트럼프를 만났다라는 저 하나만으로 신세계그룹은 그럼 지금 호재를 만난 거네요. 주가상으로 보면 네. 굉장히 큰 호재를 만났고 뒤이어서 만약에 구체적인 다른 사실들이 더 밝혀지게 아하. 되고 그 뉴스 자체가 신세계그룹에 만약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뉴스다라고 네. 한다면 더 주가는 크게 호응할 수도 있겠죠. 아까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테마파크 조성하는 그런 얘기들 일반인들 잘 모르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그래? 그럼 무슨 좋은 뉴스가 있을까 싶어서 언론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정영진 회장이 또 그랬어요. 무슨 말 나눴는지는 말할 수 없다. 네. 근데 말한 시간을 보니까 10분에서 15분 동안 대화하면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근데 10분에서 15분 얘기하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있나요? 근데 트럼프 당선 입장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워낙 많을 텐데 네. 그 이상 시간을 주기도 쉽지 않았을 거니까 아하. 아마 짧은 시간 안에 정영진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 나눠야 될 이야기들을 최대한 하고 또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들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네. 저는 아직도 궁금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영진 회장이 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 때문에 2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과연 정재계 인사 중 누가 빨리 인맥을 트냐가 지금 관건이었는데 네. 저렇게 먼저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심지어는 민간 외교 가교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본인은 또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네. 무슨 민간 외교를 합니까?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정부에서도 정영진 부회장한테 우리 지금 나라가 좀 혼란스러우니 당신이 가시오 이랬을 리도 만무한 것 같고 네. 뭐라고 보십니까? 그냥 아까 인맥 때문이에요, 그냥? 1차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고 왜냐하면 네. 트럼프 주니어랑 워낙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정부의 역할이어야죠. 네. 정부가 먼저 나서서 아하. 이런 것들에 그 네트워크 활로를 열어주고 그 뒤에 이제 기업들이 그 따라오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내부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 순서상 정반대가 됐죠. 관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집권 2기 출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로라고 리조트가 트럼프 집권 2기 때 핵심 실세들,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허브 장소가 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을 있어요. 어쨌든 정영진 회장이 물꼬를 텄으니 네. 정영진 회장을 통해서 다른 필요한 정재계 인사들이 그러네요. 트럼프 핵심 관계자들과 의미가 만날 있네요.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일론 머스크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또 누굽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오른팔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뭐 최고 실세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일컬어지던데 일론 머스크와 정용진 회장이 만나서는 뭘 또 논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구체적인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가 나오진 않아서 네. 사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만났다라고 한다면 예상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정용진 회장이 만났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논의했을까? 뭐 스페이스X 같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논의를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SNS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용진 회장이. 네. 혹시 그런 거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앵커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또 X라고 과거 트위터죠. 인수했죠. 그러니까 SNS를 또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정영진 회장도 SNS를 굉장히 열심히 사용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일론 머스크도 만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환율이요. 네. 지금 역사상 1,500원을 뚫을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까? 네,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달 초에 벌어졌던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때도 환율이 급등했고 출렁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달러 강세라기보다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 약세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던 거고 그렇죠. 지난주에 미국 연준의 그 FOMC 회의가 있은 뒤에는 달러가 강해지는 달러 강세 요인 때문에 환율이 급등한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보면 원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중첩돼서 일어나는 시기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돌파했지만 계속 지금 이 상태로 구조적으로 간다면 1,5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를 현실적으로 해야 되고요.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 상당히 큽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기업도 1,500원은 버티기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먹거리 물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전량 원재료 다 수입하고 있거든요. 물가 부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물가 부담 말씀하셨는데 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난 달러 안 갖고 있어. 뭐 달러가 오르든 말든 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랑 직결돼 있어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달러 고환율 시대가 오면 네. 원자재 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 서민 물가도 덩달아 치솟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뭐 라면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 네. 라면 우리 국내에서 만들지만 라면 만들 때 필요한 면, 밀가루 다 수입하고요. 밀 튀기기 위해서 나오는 식용유 다 수입합니다. 이런 것들이 2, 3개월 시차를 두고 아하. 지금 환율 급등분이 계속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마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식품 업체들도 최종 소비자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조금 안정이 될 가망성은 없나요? 환율이? 지금 외환 당국이 1,450원이 넘으면 네.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네,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고를 써서 네. 좀 시장을 안정시킨다거나 최근에 국민연금과 또 외환 당국이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있기는 한데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당분간 달러 강세 움직임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을 우울한 소식으로 마무리해서 조금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자,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